원. 한 정점으로부터서 같은 거리. 일정한 같은 거리에 있는 점까지 그 거리가 일정한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입니다. 자, 그때 방금 내가 뭐라 했어? 한 정점으로부터라 그랬죠. 그러면 정점 움직이는 점이야? 안 움직이는 점이야? 안 움직이는 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도형에서 정점이라는 말과 동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동점은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건 적지 말고 이렇게 한 점을 고정을 시켜 우리가 뭘로? 컴퍼스로 원 그릴 때를 생각해 봐봐. 그럼 고정시킨 상태에서 돌리죠? 그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점들이 결국 뭐야? 동점이란 얘기고 고정시켜 놓은 그 뾰족한 점으로 뾰족한 걸로 고정시켜 놓은 그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원입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거리가 결국은 뭐란 얘기야? 이 원에 일정한 거리가 뭐였어? 이 원에 반지름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거라고. 자, 먼저 원부터 그려놓고 원 그리고 일단 원의 정의부터 먼저 정확하게 그래야 이 원을 나타내는 식이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자, 원은 2차 함수하고 다르게 방정식이라고 해놨죠. 방정식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 그거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고정된 이 한 점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이 원의 중심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중심, 고정된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원의 넓이라든가 원주율이라든가 원둘레의 길이 이런 거 할 때 반지름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지름 R로 표현을 하고, 자, 평면 위에 한 점이 있고 그 한 정점으로부터 자, 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점의 자취.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원이다 라고. 그래서 한 정점과 그 다음에 거리가 일정. 그랬을 때 이 한 정점이 바로 원의 중심을 뜻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일정한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자? R로. 자, 그럼 평면이라 그랬고 지금 여기 도형의 방정식 배우고 있는 마지막 단어는 아닌데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내? 원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끝에 뭐라고 써? 점의 자취라 그랬어. 이미 앞에서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보고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 원의 정의에 맞춰서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야. 자, 2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써봅니다.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놓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0,0으로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기. 자, 구하려고 하는 자취. 자, 누구의 자취냐면 원의 자취입니다. 임의의 한 점. 점을 뭘로 놓자? P로 놓고 얘를 뭘로? X, Y라 하자. 자,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할 때 뭐라 했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은 뭘로? X, Y로. 그 다음에 누군가 위에 있다 지나가는 점을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A, B라고 놓기로 했잖아. 근데 여기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우리가 뭘로 놓은 거야? X, Y라고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C를 중심으로 했고 이 원 어딘가에 있는 이런 점들을 X, Y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PC가 바로 뭐가 돼? 이 원의 반지름 R. 그러면 A, B에서부터 X, Y까지 이 거리가 바로 반지름 R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식 이용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이 원의 반지름알과 서로 같다. 그럼 이걸 양변 제곱하니까 풀어지기를 뭘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과 같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그러면 어쨌든 x-a제곱과 y-b의 제곱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없으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못 구하겠지.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한 것처럼 원의 방정식에서는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특히 중심이 몇 컴마 몇? 0,0. 자, 중심이 0,0이 돼버리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A하고 B라고 놨죠. 근데 요 A, B가 0,0으로 갔으니까 A하고 B가 뭘로 바뀌게 돼? 0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뭘로? 중심이 0,0인 원은 어떻게 그려져? 이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얘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 된 이유는 뭐냐? 함수는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몇 개가 돼야 된다 그랬어? 하나. 근데 원은 좌표 평면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x축하고 y축 이렇게 그렸을 때 x값이 이렇게 하나 되어 있을 때 y축하고 평행인 직선 그리면 y값이 몇 개 나오게 돼? 2개. 그러면 함수의 정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원은 함수라고 하지 않고 2차 곡선 중에서도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인 형태니까 얘가 기본형. 자, 그럼 얘를 전개해 놓은 상태가 있을 때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방금 아위에서 썼던 표준형 보이죠?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표준형이었는데 얘를 전개를 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자,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자리 마이너스 2a를 그냥 a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b를 b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들을 전부 다 물론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을 c로 묶어줄 거야. 그러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c는 0의 꼴.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을 다 전개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의 형태처럼 x하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지는 저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이다 라고. 자, 얘가 일반형이 돼. 그럼 얘를 이제 뭘로 해? 문제는 표준형으로 놓은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주면서 뭘 찾으라 그래?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란 얘기죠. 완전 제곱식 바꿀 때 x제곱하고 ax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뒤에 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누가 와야 돼? 4분의 2. 그러지. 그래서 x 더하기 x의 개수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다 싹 다 가져다가 정리를 하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자, 요 과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4분의 a제곱 더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by 더하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4분의 b의 제곱 더할 거고, 그러면 상수항을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c는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4분의 a제곱하고 4분의 b의 제곱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통분했을 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온 과정입니다. 이 과정 생략했을 뿐이야. 되죠? 그러면 아까 봤지? 표준형으로 봤을 때 뒤에 오는 우변에서는 우변은 R이 아니라 반드시 뭘로 나타내줘야 돼? R의 제곱. 그러니까 이 자리는 R로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우변의 값은 누구랑 같다? R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중심좌표를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였기 때문에 반지름은 우리가 뭐라고 루트 씌워야 되죠. 근데 분모가 4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음의 제곱은 갖다 쓸 수 없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자, R 구하는 식 외우면 돼야 하는데 외우면 돼. 외워도 돼.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완전제곱식 만들 줄도 알고 그러는데 굳이 4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정도는 기억해?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2분의 1 얘네들이 뭘 만들어내? 중심좌표를 만들어내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이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지. 자, 요때는 중심을 몇 컴마 몇으로 외우기로 했어? 읽기로 했다. 이 표준형에서 중심 몇 컴마 몇이야?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이 뭐였다고? R로 읽죠? 그러니까 요 자리 보이지? 지금 뭘 생각하란 얘기냐면 얘가 지금 표준형인 상태였고 얘를 전개해서 만든 게 얘였단 말이야. 근데 얘를 다시 거꾸로 만든 게 얘죠? 그러니까 중심좌표하고 방정식으로 돌아갈 때는 부호가 똑같아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돼? 반대로 바뀌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3,4고 반지름이 5야. 그럼 우리가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3의 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돼?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누구와 같다? r의 제곱과 서로 같다. 그럼 읽을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나와 있는 표준형인 상태로 나와 있으면 얘를 보고 중심이 마이너스 3,4구나 라고 읽어내기도 해야 된다고. 어쨌든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관계야. 우리 2차함수에서 꼭지점 좌표 읽을 때 기억나죠? x좌표 부호 바뀌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하나 보여. 뭐가 보여? 일반형 보고. 일반형에서 뭐가 보여? x하고 y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얼마? 1.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1이란 얘기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은 2차식이지만 x, y항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이 되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 x 곱하기 y항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이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제곱 항과 y제곱 항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만약에 달라지면 다른 곡선으로 바뀌어. 뭐 타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게 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y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R의 제곱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0보다 작아버리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허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0이 돼버리면 반지름이 0 된 거잖아. 그럼 뭐가 돼? 점이야, 점. 그냥 점이 돼버려.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적으라고 하면 반드시 뭐야 돼? R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해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A, B이고 좌표 축의 접해. 좌표 축의 접해. 그럼 아직 적지 말고. 자, 4개만 일단 한번 보여줍니다. 한번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이해를 하고.
자, y축, x축 원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일사분면에 있는 원을 기준으로 한번 봅니다. 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원 중에서 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이렇게. 자, x축에 접해. 자, 축에 접해. x축에. x축에 접하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지, 이제. 자, 중심이 여기 있어.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잡게. 그럼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 x축에 접하니까 0. 반지름이 0인 원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방금 전에. 자, x축에 접하니까 뭐가 돼? 이 중심에서 이 x축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돼? 반지름 되죠? 근데 일사분면 기준으로 놨기 때문에 반지름 r은 y좌표의 절대값하고 서로 같아. 그러니까 일사분면 방향에 있으면 반지름 r은 중심의 y좌표하고 서로 같겠지. 근데 만약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3, 4분면이라던가 4, 4분면 쪽에 y는 y축에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의 경우는 자, 얘는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하면 x축까지의 거리가 결국은 반지름하고 같을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 y좌표가 되는 게 아니라 길이기 때문에 이때의 반지름은 누구랑 같다? y좌표의 절대값과 서로 같다. 되죠? 이해하면 돼.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x축에 접했으면 누구한테 접할 수도 있어? y축에 접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a, b라고 놓고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자, 얘도 중심을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a, b라고 잡으면 이번에는 반지름 r은 어차피 똑같지만 여기서는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돼? 반지름 r. 그러니까 어떤 사분면에 있든지 간에 뭐 할 수 있어? 뭐가 돼? 반지름이 누가 된다?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 반지름이 결국 누구랑 같다? 그러지.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이해되죠? 근데 이제 x축하고 y축에 접했으면 이제 뭐도 될 수 있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지. 자,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a, b야. a랑 b랑 같아요. 절대값이. 자, 여기를 a, b. 그러면 어쨌든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그럼 반지름 r은 x축하고 접할 때랑 y축하고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r과 서로 같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이제 특이하게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을 알면 바로 뭘 할 수 있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 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할 때 그림 뭐 해줘?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 이거 그림 안 그리고요. 그려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고 안 그려도 되는 사람은 이해되면은 바로 해도 되고 필요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려놔도 되지. 그래도 좋지. 그려놔도. 자, 요걸 이제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써보게. 이걸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그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해도 되고 옆에 보면서 자, A축에 이제 반대로 쓰면 안 된다고. 접하는 원의 방정식. X축에 접하면 누가 반지름이 돼?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그랬는데 X축에 접한다고 하니까 X좌표를 반지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B의 제곱. 여기서는 반지름 R이 누구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거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값 안 한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기억하기 좋게 적으려면 반지름은 x축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과 같다. 자, 적어 놓으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y축에 접할 때입니다. 이때는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다.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표시 화살표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적으세요. 자, 3번에서 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두 번째 두 가지 경우로 나왔죠. 이거 뭐냐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방향에서 그려지는 원은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서로 어때? 같아달라? 같죠? 그 다음에 2사분면하고 4사분면 방향에서 그려지는 원의 경우는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서로 달라. 그래서 지금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때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이제 요거는 안 그리고 이해하면 돼. 자, 여기다가 하나 밑에다가 살짝 그림 보여줄 건데 시간이 없는데. 자,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방향이랑 요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방향에 그려지는 그 동시에 접해지는 원애들 이런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x좌표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달라. 네. x좌표하고 y좌표의 같아요. 절대값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이면 얘가 3,3이야. 그럼 얘도 반지름이 3이면 얘는 몇 컴마 몇? 이거잖아 지금. 그럼 결국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럼 x하고 y가 같다는 얘기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 x좌표하고 y좌표가 같다는 얘기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 수직선. y 할 말을 읽기만 하면 y는 x 위에 있는 점들입니다. 네. 되죠?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방향에서 그래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으라고 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걸 찾아야 돼. y는 x 위에 있는 원과 그 다음에 2사분면하고 4사분면 방향에 있을 때는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바뀌지. 이거 그려요. 안 그래도 돼. 이해하라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서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 위에 있는 직선이 된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들이 돼.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으라고 하면, 모든 경우를 다 찾으라고 하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경우와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 자,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y는 x 위에 중심이 있고, 이 경우는 누구 위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찾으라고 하면 하나는 y는 x 위에 있는 경우는 a,a로 놓고 반지름도 a의 절대값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 하고 반지름은 a의 절대값을 놓고 우리가 문제 조건에 맞는 걸 풀어 나가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6번은 이제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를, 원의 뜻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는 몰라. 원의 방정식도 아직 난 잘 모르겠지만 원의 뜻만 알아도 해.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중심하고 연결하면 그 선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걔가 반지름 말고 같다. 그래서 중심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결국 반지름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만 이용해도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자, 6번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응용하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어. 그럼 중심좌표 찾아야지, 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뭘로 놓자? a, b라 하자. 그러면 얘가 어디 위에 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좌표는 뭘로 쓸 수 있어? b는 a 플러스 1과 같다. 요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어. 이렇게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데 이 원이 몇 컴마 몇을 지나? 3,2를 지나. 이렇게 지나고 있대. 그럼 결국 뭐겠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3,2까지의 거리, 얘가 결국 뭐가 돼? 반지름 r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a, b로 놨으니까 a, b에서 3,2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r과 같다. 자, 그래서 적어보면 중심을 a, b라고 했기 때문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과 같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또 하나. 하나는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하나는 이 원이 얘를 지나고, 하나는 이게 누구에 접한다? x축에 접해. 그럼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누구랑 같다겠어?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근데 중심의 y좌표를 b라고 놨기 때문에 b의 제곱. 근데 이 원 위에 누가 있어? 이 원이 몇 컴마 몇을 지나? 3,2를 지나고 있죠? 이름 자체가 뭐야? 원의 방정식이지? 그러면 3,2가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이 3,2를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이 방정식이 성립하겠지. 이 방정식의 해가 몇 컴마 몇? 3,2.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해? 3,2를 대입. 3-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은 b의 제곱과 같다. 나머지는 이제 뭐해? 방정식. 근데 지금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몇 개야? 2개. 2개. 그럼 방정식 몇 개 필요해? 2개. 2개. 근데 그 하나가 여기 있지. 정리.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b 플러스 13은 0.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대입했죠? b는 a 플러스 1 가져다가 대입. 그래서 도형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게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장점도 있어. 도형이기 때문에 뭘로도 풀 수 있어. 그림으로도 풀 수가 있어. 간단하게. 그래서 정리 다 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이고 인수분해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나오죠. a가 1일 때랑 a가 9일 때. 그럼 a가 1이면 b는 2. b는 2, a가 9면 b는 10.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면 1,2 되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2의 제곱에서 하나. 또 하나 a가 9일 때 b가 10이기 때문에 x-9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b의 제곱에서 10의 제곱해서 원의 방정식이 몇 개로? 2개로. 그러니까 그림을 대략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야. 3,1을 지나니까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3,1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작은 게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3,2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에 대해서 손톱 보고 있을래? 계속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원. 그래서 몇 개? 2개. 3,1을 지나는 원이 이런 원 하나 있고 x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3,1을 지나면서 x축에 동시에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큰 원이 하나 들어가서 2개가 만들어진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7번. 좌표 평면 위에 a좌표가 2,5랑 4,1이 주어져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얘는 중심 몇 컴마면? 얘 중심 몇 컴마면? 자, 얘의 중심 몇 컴마면? 자, 얘 중심 몇 컴마면? 0,0. 자,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야? 자, 이게 어디라고 했어? 뒤에 오는 상수항이 R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은 1. 자,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을 때 선분 PA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선분 PA, 선분 PB.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얘가 중심을 0,0으로 하고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이 있어.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 중심 0,0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x축, y축 각각 1만큼씩 찍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원으로 그려주면 이게 중심을 0,0으로 하고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이 돼. 자, 이 위에 어딘가에 점이 하나 있단 얘기야. 그 점 P를 기준으로 2,5하고 자, A좌표 2,5를 찍고 우리가 가정 그림으로 보면 자, 점 B의 좌표는 4,1이야. 자, 여기다가 점 B의 좌표를 하나 임의로 잡아서 4,1. 자, 그러면 여기는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원 위에 있던 어느 한 점으로부터서 A랑 B,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할 거야. 그럼 이 원 어딘가에 점 P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멀리 있으려면 가장 멀리 있는 점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가장 멀리 있는 점에서 찾아주면 될 거고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 B 사이에서의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 점 찾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를 자, A하고 B를 연결을 해. 그 다음에 이 원 어딘가에 점 P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아서 뭘 해줄 거냐. 얘네들을 하나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줘. 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거고 이런 점들도 있을 건데 가장 멀리 있는 점 생각해봐봐. 거리 찾기 위해서 자, 점 P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자, A, B의 중점 자, 여기를 뭘로 놓고 M으로 잡아주고 그러면 A, B의 중점은 몇 컴마 몇이야? A, B의 중점 3,m
3, M. 어? 에? 2, 아니야. 2, 5와 4, 1의 중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야? 2, 2. 자, 그러면 PA의 제곱, P가 여기 있어. 그럼 점 PA의 제곱과 PB의 제곱 사이에서의 최소가 되게 잡아줄 거야. 자, 근데 이 PA 제곱과 PB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중선 정리 기억하죠? PA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은 2배 하고, M이 AB의 뭐가 됐어? 중점이야. 그래서 선분 PM의 제곱 플러스 누구랑 같다? 선분 AM의 제곱과 서로 같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PA 제곱하고 PB 제곱이기 때문에 점 P를 가지고 A, B와 뭘 만든 거야? 삼각형을 이루도록 했을 때 그때 PA 제곱과 PB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자리가 결국은 어디? 점 P하고 점 P가 어디를 지날 때? A, B의 중점을 지날 때 PA 제곱과 PB의 제곱이 최소가. 자, 그래서 2배하고 선분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길이는 이미 나오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찾아줘? PM의 제곱을 찾아줄 거야. 자, PM. 자, PM 찾아줘야 되지. P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M까지의 거리. 그럼 점 P는 어디 위에 있어?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가 X, Y라고 했을 때 P에서 M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찾아줘. 뭘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거리.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뭘 구하면 돼? 2차식의 형태로 바꾸고 그때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자, 그러면 얘네들이 PM의 제곱이 다 정리하고 나면 얼마?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오고 그것의 제곱 곱하기 제곱 더하기 5. 자, 이거 계산 다 정리하는 거는 이제 뭐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 과정 다 들어가면 48 마이너스 12 루트 5가 나와서 선분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은 48 마이너스 12 루트 5보다 크거 나갔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유에 있는 한 점에서 좌표 평면상에 있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뭘 가져다 썼을 때 중점을 지날 때이기 때문에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풀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뭘 이용해서? 자,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냐? 여기겠지. 이 원유에 있는 점 중에서 M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야? 가장 가까운 거리야. 그래서 이 원의 중심 0,0에서 어디까지? 3,3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 여기 구할 수 있잖아. 이 거리에서 누구만큼? 이 반지름의 길이를 뺐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이 점 P에서 M까지의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점 P의 자리는 어느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점 P의 자리가 돼. 자, 최대가 될 때는 어디겠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 위에가 있겠죠. 이때가 뭐가 돼? 이제 되겠지. 그래서 최대가 될 때는 이 점에서부터 PM까지를 찾겠지만 최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M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빼면 돼? 반지름을 뺐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선분 PM의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길이가 되는 거라. 이따가 구해주기가 하겠지.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2차 함수 생각해 봐봐.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됐어? 세 가지 나오죠. 평면에서 도형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 만들면 크게는 뭐가 나와? 두 가지.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그럼 만날 때는 뭐가 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의 차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2차식하고의 만나는 거기 때문에 2차와 1차가 만나면 몇 차가 만들어져? 2차.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조건이 뭐야?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가지게 되면 판별식이 0.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실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죠?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마찬가지로 원도 뭐가 돼?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안 만날 거냐? 그래서 위치 관계 직선 3개.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랑, 자, 서로 다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접한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3가지. 그래서 자, 1번 2번 뭐 색깔 꼭 안 써도 돼. 구분해서 보라고 한 거니까 뭐 적는 거는 편하대로 하세요. 편할 대로. 자, 1번 그래프는 뭐라고 읽는다?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적으면 돼. 자, 2번의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접한다 라고 읽어줘도 되고. 자, 3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우리 9번까지 하고 쉬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뭐에서? 평면 도형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 이거를 뭘로? 9번 문제 뭐라고 돼서 대수적 관계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뭘로? 수식화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야. 자, 뭐로 할 거냐? 지금 원의 방정식은 x하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일반형의 형태가 이거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기 때문에 x하고 y에 관한 방정식이란 얘기야. 얘를. 그래서 자, 우리가 만난다, 좌표 평면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x하고 y의 값이 서로 같은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는 점 찾을 때는 뭘로 한다 그랬어? 결국은 얘네들이 만나는 거는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래서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날 때이기 때문에 둘이 연립하는 거지. 그럼 이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로 구분. 그럼 자, 얘를 연립하면 x자리를 y는 mx 플러스 n이기 때문에 y자리를 뭘로? mx 플러스 n, 즉 y에다가 뭘로 바꿔주는 거야? 이 1차식 mx 플러스 n을 대입. 그럼 얘가 결국은 뭘로 나온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얘가 2차 방정식.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죠? 일반형 써놓은 거.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얘랑 1차 방정 1차식 y는 mx 플러스 n이랑 연립했잖아. 그러면 y자리에다가 지금 이 1차를 우리가 2차와 1차 방정식 연립하면 뭐예요?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잖아. 똑같은 의미로 이 y는 mx를 n을 어디다가 여기 있는 y자리에다 대입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얘가 뭐가 만들어져? x하고 y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따라서 근의 개수를 확인할 때 우리가 뭘로 확인을 한다? 2차 방정식 만들었으면 해의 개수를 확인할 때 우리가 뭘로 확인? 판별식. 그래서 그 다음에 과정에 이제 뭐 들어간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 사용. 그럼 다 됐네? 1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입니다. 판별식이 0이면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 말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만들어 들어가면 어디서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접한다. 자,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라고 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리고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하나 할게. 적었죠? 이해됐죠? 자, 점 P 하나가 있어. 자, 좌표 평면 어딘가에 x1, y1이 있고 직선 L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씩 불러. 점 P x1, y1에서 이 점까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부르세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기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뭘 갖다 써야 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을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뭐 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몇 번부터 10번부터는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있겠지. 자, 봐봐. 여기 1번형. 여기다가 1차식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봐. 식이 겁나 길어져. mx 플러스 n을 제곱하면 벌써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이 몇 개가 생겨? 여기서 항 3개 생기겠지. 여기다가 2개 들어가니까 2개 또 늘어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지. 3개, 5개, 6개, 7개, 8개야.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계산 실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갖다 쓸 거냐면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몇 번부터 10번부터 확인할 거야. 딱 5분만 쉽니다. 5분만.